예, 경제원탑 조진표 대표님과 2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 주식들이 엄청난 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와 뭐 같이 엮여서 같이 가는 섹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근 미국 시장 다들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IT 섹터와 원전 섹터입니다. 한번 관련 이야기를 또 해보겠는데요. 대표님, 이제 SMR이 기존 대형 원전하고 이제 비교해서 가치는 가장 결정적인 장점, 우리가 사실 모듈러라고 하잖아요. SMR의 M이. 그래서 좀 뭔가 소형으로 빨리 지을 수 있다라는 정도는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건데, 그거 외에 뭐 공장 생산이라든가 입지 조건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정말 초대형 원전들하고 비교해서 가지는 어떤 장점들이 좀 있을까요? 비교해 보면. 우선 이제 네. 저는 건설이 아니라 제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건설이 아니고 네. 제조다. 이렇게 되면 아마 네. 한 번에 확 들어오시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형 원전 지을 때는 뭐 현장 인원 투입하고 시멘트 붓고 뭐 철근 들어가고 또 거기에 이제 비 오면 공사 멈추고 네. 노조가 파업하면 멈추고 이러다 네. 보니까 공사 기간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건설이거든요. 근데 제조는 다르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SMR에서 M이 네. 네. 제조는 좀 다른데 여기 제조는 사실 공장에서 네. 뭐 원자로의 증기 발생기 같은 거 뭐 하나의 어떤 모듈로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배에 실든 기차에 실든 실어서 네. 현장에 가서 내려놓고 조립하면 네. 끝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건설이 아니라 제조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되면 원전, 그래,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인식이 그쵸. 뚜렷하게 잡힐 것 같아서요. 네. 그렇게 되면 제조의 마법을 부릴 수 있어요. 뭐, 입지적인 부분들도, 거기에 한 가지인데, 아무 데나 꽂으면 발전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SMR 같은 경우에 입지적인 제약은 사실 기존 원전보다 SMR 원전이 기존 원전의 한 250배 정도 해당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운동장 하나 정도의 만한 부지만 있으면 SMR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초등학교 원전 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부지만큼 그만한 사이즈의 SMR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데나 그냥 정말 꽂을 수밖에 그러네요. 없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 하나 지어놓고 그 옆에다가 원전 꽂아버리면 네. ESS도 그렇죠. 물론 같이 네. 꽂을 수 있거든요. 내로 깊숙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SMR 같은 경우에 붕괴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공기로도 식힐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또 물도 굉장히 적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형 원전에서 사고 한 번 나면 반경 몇십 킬로가 그렇죠. 다 그냥 초토화되잖아요. 네. 그런 어떤 원전의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SMR은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SMR 같은 경우에 안전거리, 세이프티 존이 300m에서 1km 정도면 세이프티 존입니다. 1km까지. 네, 1km까지가 세이프티 네. 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뭐 그 성능 꽂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뭐 석탄 화력 발전소 네. 같은 부분들 폐쇄되고 있는 것들 그 옆에다 그냥 세워놓고 지으면 되니까. 그 인력들 네. 그 서비스들 그대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과거에 원전을 주물받아서 짓게 되면 사실은 아파트 형태로 지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거하고 똑같은 네. 형태로 지었어요. 근데 지금 SMR은 공장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전제품이다. 이렇게 명명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까지.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폭발 위험이나 사실 이게 도심이나 조그마니까 괜찮다라고 뭐 다들 이제 좀 긍정론자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제 이쪽에 안전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또 폭발하게 되면 위험한 건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위험도도 좀 적나요? 안전에 있어서는 정말 혁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네. 늘 대중의 큰 그 어떤 반대 움직임에 큰 대형 원전들은 부딪혔거든요. 부지 네. 선정하거나 아니면 부지 안에 그렇죠. 있는 그 주민들의 설득을 네. 해야 되는 부분들. 근데 대형 원전은 능동 시스템이었어요. 네. 또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안전사고도 분명히 날 네.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상황이 대형 원전인데 이 SMR은 냉각이 끊겨도 네. 냉각 끊긴 걸 중력이라든지 또는 대류 같은 걸로 인해서
자연력만으로도 이 스스로 냉각을 시킬 수 있고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사고 위험에 뭐 원동력을 제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SMR 같은 경우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SMR은 확실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네. 원전 산업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근데 사실 이게 SMR이 아직까지 이제 미국에서 아직 설치는 안 된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주식 투자를 이제 SMR을 주식 투자를 갖고 와서 접근했을 때 아직 너무 먼 미래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화돼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SMR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이제 원전주가 주가가 이제 조정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이 조정이 사실은 그동안 XMR이라고 하는 모델들이 이제 원전이 될 거야라고 그쵸. 기대 값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원전에 대한 이 게임 체인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투자자들이 다 알죠. 네. 투자자들이 알았고 정말 이 SMR이 빨라야 2028년, 뭐 2029년 정도나 돼야 SMR이 상업화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예를 들어보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들, 특히 SMR에 대한 수주를 따냈어요. 그래서 계약금이 들어왔고 네. 지금 창원 공장에서 돌리고 있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원전이라고 하는 이 산업이 2028년이나 2029년에 상업화가 되려면 1년 전에는 납기가 다 끝나야 네.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시운전이 다 진행이 돼야 되고 네. 납기가 끝나려면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기자재라든지 이런 거는 1년 전에 벌써 완료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2028년이나 2029년이면 3년 전이면 2025년이나 2026년이면 정말로 SMR 관련되어 있는 어떤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오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 저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아마 빨리 되면 본격적으로 원전에 대한 뭐 주문을 받았다 네. 아니면 계약을 수주를 따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올지 않을까 내년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주 관련돼 있는 얘기는요. 그럼 결국은 원전 대장주, SMR 대장주는 에너빌리티를 기준으로 당연히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원전 대장주는 저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단순히 원전을 그 만드는 개념을 넘어서 밸류체인 안에서의 불가능한 뭐 핵심적인 역할을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기자재는 뭐 원자로라든지 뭐 증기 발생기 또는 터빈 발전기 같은 이런 부분들인데 대형 주조나 단조를 생산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17,000톤급 프레스를 갖고 있는 초대형 프레스거든요. 이걸 갖고 있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어서 또 이제 이게 돈이 있다고 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기술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다 돈을 쏟아부을 수도 네. 없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이 기술력과 자금력,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러면 오다를 줬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가져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프랑스도 있지 않냐 네. 얘기하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기술력도 많이 떨어졌고. 오히려. 오히려 네. 이 인력도 많이 지금 줄었거든요. 프랑스 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놓고 보면 사실 네. 미국은 설계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근데 인프라가 다 죽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인프라가 뭐 30년 인프라가 다 없어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미국이 설계하면 한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국이 설계하면 대한민국이 다 갖고 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네. 뭐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해도 결국에는 만드는 건 두산이 할 네, 거다. 할 거다. 네, 그런 얘기가 네. 있기 때문에 뭐 경제적 해지로 볼 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SMR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 반도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설계 페미스가 하고 그렇죠. 생산 파운드리가 하는 것처럼 설계는 뉴스케어파나 아니면 그 엑스에너지가 네. 한다라고 하면 글로벌 파운드리 SMR 쪽에서 1등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에너빌리티가 다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또 이제 뉴스케어 파워의
지분 투자도 해놨으니까요. 네, 어쨌든 질적으로 어떤 레버업이 좀 되면서 SMR이라고 하는 어떤 신무기를 대형 원전에 대한 어떤 기본기를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이라고 하는 어떤 신무기를 같이 장착을 해서 성장판이 좀 확 열리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종목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고 더더군다나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놓고 봤었을 때는 가스 터빈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얘기 안 할 수가 안 할 없습니다. 수가 없죠. 네. 그죠? 네. 이제 SMR 원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으세요. 근데 이 가스터빈에 대한 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상용한 기업이 두산이거든요. 네. 어쨌든 발전용에 있던 대형 가스터빈을 LNG 발전소를 지금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 이 LNG 발전소가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LNG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그 발전소 안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뭐 수소 터빈 같은 거 이거 두산이 국산화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2026년에 SMR, 대형 원전, 가스터빈 뭐 이런 쪽 관련되어서 실적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주가의 흐름도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라고 하는 이유는 명확한 것 같아요. 대체 불가능한 어떤 주기기의 어떤 제작 능력이라든지 또 SMR 쪽에서의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선점 거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가스터빈이라든지 실제가 있는 이런 어떤 수주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매출은 늘어날 거고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나서 내년에 퀀텀 점프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